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 11포인트 하락한 3232포인트고요 거래량이 9억 7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이에요. 개인이 37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700 매도, 기관이 1500 매수했는데요 금융투자가 1700 매수한 반면 연기금 150 팔았습니다. 업종별 지수 한번 볼까요? 섬유의복이 오늘 한 2.5%, 이 섬유의복이 올랐다는 얘기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살 거 없었다는 얘기겠죠. 이 가벼운 주식 오늘 좀 매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의약품도 있고요, 기계가 있고요, 운송장비, 이 자동차 관련주를 말하는 겁니다. 건설업, 그냥 강보합이죠. 많이 빠진 건 비금속, 요새 장마인데 장마가 같지 않아서 그런가요? 태풍이 안 와서 그런가요? 시멘트를 말하는 거예요. KCC 뭐 시멘트 말하는 거고, 운수창고는 물류라고 그랬죠. 뭐 여기에는 대한항공도 있고요, 해운업도 있고요, 육상운송, 해상운송, 뭐 항공, 운송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또 금융주도 하락했고요. 특징들 살펴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반갑네요. 만원 상승했어요. 이 도깨비 주식이에요. 기아차가 오늘 1.5% 상승했고요. SK이노베이션 1000원인가요?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렵죠? 좀 많이 가야죠? LG화학은 오늘 또 밀렸군요. 이 도깨비. 같이 오른 날이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넷마물 떴고요. 두산중공업 뭐 큰 의미는 없죠. 그리고 고려아연, KT가 상승했고, LG 디스플레이 다행이네 올라서, 코웨이가 있고, 눈에 띄는 종목이 없나요? GS건설 200원 네, 상승했고, 뭐 눈에 띄는 종목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종목들은 대부분 오늘 다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산업 2,700원짜리가 오늘 9천만 주, 삼영화학 4,000원짜리, 한신기계 4,000원짜리가 얘네들 합치니까요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주쯤 되나요? 그럼 오늘 뭐 한 10억 주에서 2억 5천만 주 빼고 나면 많지는 않군요. 네, 한 7억 주 이렇게 보여집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이 보이나 했더니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네, 잘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삼부토건 또 뜨네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쓸데없이 뭐 호텔, 뭐 토목 건설, 주로 호텔 짓는다 뭐 했는데, 제가 한때 뭐 삼부 아파트 살았다 했는데 보니까 진짜 어젠가 알았어요. 이게 뭐 정치 관련주더라고요. 네, 쳐다도 보지 마세요. 희망도 없는 애들이고요. 하여간 정치 관련주 종목들은 매수하지 마시고 작전주들이에요. 두산중공업도 있고요. 한전기술. 그 정치 관련주 사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 종목이 뜨나요? 그래서 날라가죠.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그런 행운을 바라시려면 그냥 로또 복권 사세요. 그게 더 화끈할 수가 있어요.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은 썩 보이지 않고요. 대부분 주가를 보니 오늘 물류 운수창고 많이 빠졌는데 대한항공이 350원 밀렸군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볼까요? 해외 차트 봐야 되겠죠? 이게 다우존스예요. 어젯밤에 낙폭이 한 2%, 최근 들어서 낙폭이 가장 크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때도 2%까지는 안 밀렸는데 이때 1.99% 빠졌는데요.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낙폭이 크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2% 이상 하락했어요. 21선까지 이탈했고요. 근데 거래량이 좀 증가했어요. 어제요. 누군가 좀 매수는 했다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반등하겠죠. 네, 오늘 정도면, 이 정도 빠졌으면 소폭이라도 반등하겠죠. 이 정도 메꿔지는 정도는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멈출까 했는데 딱 요 정도죠. 예, 요 정도. 직전 고점 딱 요 정도. 그래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다우나 나스닥이나 일단 지선 떼서 머물러서 오늘은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오늘 이탈한다면 깝깝해지죠. 네, 오늘 이탈하면 깝깝해집니다. 요걸 메꿔야 되는데 메꾸지 않고 이탈을 해버리면 여기는 이제 육지가 되고 섬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건 반등해가지고 메꿔줘야 되는 게 일이 아닌가. 그래서 14,500까지는 오늘 올라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MAC라든가 뭐 소나라든가 OBV는 썩 우호적이진 않네요. 다우존스가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 조정해가지고 상승했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밀려버렸죠. 일반적으로 이 3, 4번 도전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하락한다고 했거든요. 불길하죠? 예, 근데 이 정도 빠졌고 거래량 증가했으면 어느 정도는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반등하지 못하면 이 세계가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단기 고점이겠죠. 그래서 어쨌건 오늘은 뭐 미국 증시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집니다. 요 고점은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반등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업종 차트 종합주가 있어요. 오늘 61선에 딱 걸렸네요. 거래량도 줄어들었죠? 이때 6월달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7월달 거래량이 너무 초라해요. 한 절반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21선 요 정도 선이 깎이고 있죠? 요 파란 선이 횡보하다가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 주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 지수는. 그래서 역시곡선 보면 쭉 가다가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 줬다가 다시 하락하고 거래량은 쭉쭉쭉 밀리고 있고 여기까지도 밀리겠죠. 이런 시점은 관망 또는 반등시 매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PNF는 아직 큰 변화는 없는데요. 제가 이럴 때는 또 뭘 보냐면 삼선 전환도 얘가 가리고 있어요. 삼선 전환도가 어제 오늘 이렇게 또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주가 있어 오늘 밤에 다우나 나스닥이 반등한다면 뭐 같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고점 대비 아직 고점이에요. 3,300에서 이제 3,200에 100포인트 빠졌어요. 100포인트 빠졌다는 얘기는 3%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떡해요? 뭐 큰일 났어요. 비 오듯이 쭉쭉 밀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제발. 이제 3% 밀려서 3% 이 정도는 감안하셔야죠. 대한민국 주식 3% 말렸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지 말아요. 반토막 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뭐라 그럴까요? 3,000포인트 갔을 때 최소한 2,000까지 내려올 줄 알았어요. 안 내려오잖아요. 좋은 주식이에요. 대한민국 주식 좋은 시장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7개월째 안 밀리고 버티고 있잖아요.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단지 앞으로 2달간이 고비예요. 여름에 7월 8월. 근데 뭐 수출 경기가 좀 좋으니까요. 누차 말하지만 지금 재난지원금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유동성에 좀 도움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왜 안 푸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여름에 풀리기로 하지 않았나요? 예정대로 하면 7월 달이잖아요. 근데 줄 생각도 않고 있고 자꾸 시간 끄는 그 똘팍? 네. 뭐 더 이상 욕하기도 싫어요. 네. 군대도 안 간 놈들이 그 빨리빨리 주지 왜 이렇게 지돈도 아니면서 네. 엉뚱한 놈 뭐 풀어줄 거면 왜 걷어? 뭐 이렇게 햇소리하는 놈도 있고 되지도 않을 놈이 왜 설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곧 죽을 놈이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말은 뭐 다시 어지럽힐 건데 왜 청소해? 그런 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머리에 든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시장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됐고요. 세계 빅10에 들어갔고요.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섰고요. 이만큼 발전하게 된 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주화예요. 민주화.
국민들의 그만큼 지적 수준 높아가고 민도가 높아졌고 투명해졌고 나름대로 빈부격차 많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민주화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방해만 한 놈들이 깝치고 설치고 다니면 안 되죠. 제 의견입니다. 이제 주식 차트 볼게요. 현대차 오늘 좀 밀렸나요? 22만 7천원. 그래도 예뻐요. 올라가다가 한번 얻어맞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거래량이 소폭, 지난주부터 거래량이 좀 너무 안 좋거든요. 그게 지금 제일 아쉬움이죠. 더 이상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죠.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요 모양새는 단기 바닥을 확인한 거예요. 얘랑 지금 저점이 거의 같죠. 오늘 긴 꼬리 달았죠. 이게 단기적인 바닥 신호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거꾸로 긴 꼬리 밑에 긴 꼬리가 있으면 이게 해머형인데 이런 걸 우리가 반전형 해머, 위에서 나타난 건 유성형. 이건 안 좋은 거죠. 올라가다가 유성형 별똥별 본 거니까 예전에 별똥별을 보게 되면 큰 위인이 운명을 달리했구나 라고 제갈량이 점쳤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바닥에서 나타난 거 반전형 해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단기 바닥을 알리는 신호. 내일은 좀 돌아서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돌아선다 한들 23만원 언저리겠죠. 여기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간다면 직전 고점 종합주가에서 돌파 시도하는 선이겠죠. 여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어쨌거나 좋은 주식입니다. 도요타 자리를 뺏어야죠. 도요타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자동차 시장 점유율 아마 세계 최고일 거예요. 도요타가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벤츠나 BMW보다 더 많을 거예요. 도요타가.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도요타 위력이 대단하지만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죠. 여러분들이 저기 필리핀 가면 거의 90% 이상이 일본 차잖아요. 그 중에 다 도요타, 일부 혼다 있고, 태국 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가도 그렇고, 한때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가면 다 일본 차 아니겠어요? 아프리카 픽업차 지나가면 다 도요타 있고요. 지긋지긋했죠. 그 자리 뺏어야 되겠죠. 도요타는 지금 일본 올림픽 후원을 오늘인가요? 후원을 지금 취소한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 아마 지금 참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삼성도 좀 참여했던 것 같은데 삼성도 이제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의 화웨이 얘네들도 참여한 것 같은데 다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삼성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우리의 자랑이긴 하나 좀 친일 성향이 좀 강하죠. NC소프트 삼성전자 마크, 옛날 삼성전자 마크하고 그 미쓰비시 마크가 거의 유사하죠. 미쓰비시는 다이아몬드였고 삼성은 별 3개하고 그 다이아몬드하고 별 차이가 바로 미쓰비시 마크하고 삼성 마크였어요. 초창기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삼성 마크가 변한 게 별 3개가 변한 거죠. 오늘날. NC소프트인가요? 큰 의미는 없죠. 61선 돌파를 못하고 있군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멈추면 다행이죠. 네. 요거는 막 61선 돌파 시도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닐까 싶어요. 거래량이 너무 좀 죽었지만 돌파하겠죠. 놀아도 돌파해서 놀아야죠. 위에서 놀아야 안전한 거죠. 밑에서는요 위험합니다. 악마의 소굴이고요. 올라가야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놀이터가 되겠죠. 종합주가에서 이제 고점 대비 3% 빠졌으니까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요.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마세요. SK 하이닉스인가요? 얘는 왜 이래요? 결국 이 안에 머물 걸로 봤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깨고 내려오나요? 얘도 오늘 모양새 봐서는 단기 바닥을 확인한 것 같은데 내일은 소폭이라도 반등하지 않을까요? 근데 12만원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 5일선 11선이 12만 1000원. 근데
아유, 요거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네요. 3,000원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올라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음선이었고 오늘 얼레가 나와서 오늘은 플러스가 출발해야지 마이너스 출발하면 위험하다 싶었는데 그래도 최악은 면했네요. 이 정도면. OBV 뭐 좋아 보이진 않죠? 네, 그냥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합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61선 저항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도 보시면 모양이 이런 형태 아니겠어요? 원형 천정형이죠. 네,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삼성전자처럼 횡보해 줄 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이라도 좀 반등해서 옆으로 횡보해 주길 기대하는 것이죠. 또 명색이 넘버 2 아니겠어요? SK 하이닉스, 옛날 현대전자. 제가 첫 번째 취업을 했던 회사가 바로 현대전자 여기입니다. 면접 봤던 생각이 나는군요. 군복입고 면접 보러 갔었어요. 그때 면접 보기 전에 강당에 모아놓고요. 제가 안국동에 있는 현대그룹 본사예요. 강당에 딱 모아놓더니 이제 면접 보려고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토플 영어 시험을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사과 과장이 딱 나가지고 쫙 나눠져요. 시험지를 쭉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지예요. 게다가 또 리스닝, 영어 또 테이프도 틀어가지고 뭐 리스닝 뭐라고 샬라샬라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알아듣겠어요. 저는 뭐 공군에 있었으니까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해 놓으니까 알아듣겠는데 그냥 저기 육군 군복 입었던 ROTC 출신들은 그냥 나가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한 2년간 영어를 처음 듣나 봐요. 뭐 어쨌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요? 오늘 뭐 빨간불이고 플러스가 난 것 같은데 요거 아이고 이거 LG 디스플레이도 불안하네요. 이렇게 모양 나오면 플러스는 났으나 얘도 일단 24,000원 넘어서야 되겠죠. 24,000원 넘어서지 못한다면 좀 불안하네요. 갖고 있다면 물량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24,000원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배실 되면 일단 줄이고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은 뭐 갖고 있다 하더라도 10% 안작 아닌가요? 주식하면서 10% 손실하면 안 되죠. 그 은행 직원들이 증권사로 와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은행 직원들이. 은행 직원들은 1년 수익이 연수익률이 1년에 요즘에 세금 빼면 1%잖아요. 근데 10% 손절매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겁나서. 그러다 20% 30% 손해나는 경우가 있는데 증권사 직원들은 10% 손절은 땡큐 그러죠. 한마디로 간땡이 부었어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은 직원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남편 가문은 증권사 직원들은 최악입니다. 겁대학을 상실해서 그래요. LG 디스플레이. 데이트 상대로는 증권사 직원이 최고죠. 돈을 물 쓰듯이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네, 불안합니다. 내일에도 좀 돌아섰으면 24,000원 이상. 24,000원 넘어가야 이 종목이 대접받죠. 여기서 이게 추세대 깨고 내려가니까 좋을 수는 없잖아요. SK이노베이션. 플러스는 났으나 이게 뭐 뒷걸음질 치는 거죠.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지금 역별 상태 쭉 돼가지고 밀리고 있잖아요. 안 좋습니다. 추세 이탈 종목. 플러스가 아까 뭐 500원인가 얼마 플러스 났는데 1000원인가 의미는 없습니다. 안 좋습니다. 얘도 뭐 21선을 치고 올라가야죠. 61선 274,000원 한 1,500원도 올라가야 되는데 15,000원이죠. 올라가 줘야 되는데 모양이 안 좋아집니다. 이 장대 음선 이후로부터 이게 최소 한 달, 두 달간은 저항 받을 거예요. 이 장대 음선의 이 음선 아니에요. 장대 거래량, 장대 음선. 최소 한 달 이상은 저항선 작용할 거예요. 게다가 밀려버리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 좋지 않아요. 물론 내일 뭐 대량 매수 들어가지고 쫙 올라가면 여기도 달라지겠죠. 그런 걸 기대한다는 얘기는 그냥 로또 복권 사는 게 더 빨라요. LG전자
예쁘네요. 오늘 이런 날. 얘 왜 이래요? 3.17%?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은데, 이 거래량이 수반된 겁니까? 뭐, 큰 의미는 없죠? 단지 그냥 횡보했다. 하락폭을 멈췄다. 장대 양선, 그동안 딴 4개죠? 그것도 장대 양선, 이건 쉬었다. 요 4개의 양선은 큰 의미가 없어요. 4개의 조그만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쉬어가는 거. 삼법형, 네, 삼법형 쉬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요 장대 음선만큼 하나 더 내일 튀어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L전자, 네, 세계적인 기업, 금성사, 골드스타 또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봅니다. 누차 말하지만 연말 되면 많이 올라갈 주식이에요. 그 큰 폭 상승 후 5만원짜리가 19만원 거의 4배 떴잖아요. 대략 한 350% 상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10% 하락한 종목이에요. 뭘 더 바라겠어요. 350% 상승하고 10% 하락하고 이런 시장 같으면 저는 진짜 주식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아직 깡통 안 났잖아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신용거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미수 치고 그러면 안 되고요. 물타기 절대로 안 되고요. 쉴 때는 쉬고요. 이럴 때 공부하시면 돼요.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지표도 공부하시고 손절매가 무엇인지 공부하시고요. 네, 공부를 해야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군대 가서 전쟁터 나가려면 최소한 논산 훈련소 가서 각계 전투, 유격, 화생방, 그리고 사격 정도는 알아야죠. 뭐 엄폐, 차폐, 숨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수비 공격할 줄 알아야죠. 그냥 무조건 돈 있다고 갈게 되면 안 되죠. 먼 산에 대고 갈면 안 되죠. KB금융입니다. 공부요? 할 게 무지개 많아요. 오늘 상승은 뭐 상승이 아니군요. 하락이군요. 하락인데 네, 빨간불이군요. 쉴 거예요. 이것도 둥그렇게 원형 지금 이렇게 텐트, 네, 돔구장 만들었잖아요. 쉬어갈 거예요. 요 정도. 네. 얘가 왜 떴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상승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요 정도. 요 정도. 네. 추석 때까지 더 빠지진 않겠죠. 이제부터 이제 2달간 여기서 이제 계속 횡보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요. 역배열이 정배열 상태로 전환되겠죠. 정배열에서 역배열 전환, 역배열 됐잖아요. 또 이제 9월달쯤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정배열 전환 상태에 갖추지 않을까요? 그때 되면 이제 매수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달간은 좀 지루한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루하다고요. 여러분들 뭐 구독 눌렀다가 구독 취소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오늘인가요? 왜 그 구독을 또 취소해요? 네, 그분들은 좀 왜 그런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댓글 좀 달고 떠나세요. 저 이러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고 싶어요. 예, 제가 알아야 고치죠. 그 다음에 기아차. 기아차 기차게 올랐네요. 오늘은요. 1.52% 61선 깨지 않고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어쨌건 61선 지지받고 하락을 멈췄다. 좋아 보입니다. 9만원 넘어서야죠. 네, 9만원. 이 정도 매수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뭐 5% 팔았 5% 10%도 하락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주식하지 마시고요. 뭐 5%도 안 빠진 종목이에요. 28,000원짜리가 10만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3배 이상 한 350% 떴는데 이제 10% 빠진 종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졌다 손해봤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좋은 거죠. 조그만 음선을 긴 장대 양선이 포개버린 거 아니겠어요? 장악형. 얼마라도 좀 내일은 반등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거래량도 예쁘게 증가했군요. 그렇죠? 내일은 얼마만큼을 증가하겠다. 이거 봐서는 오늘 저녁에 다우나 나스닥이 좀 돌아서지 않겠어요? 내일 종합주가수도 이거 봐서는 좀 돌아설 것 같은데요. 네.
하여간 참 좋은 주식입니다.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빠지잖아요. 안 빠져요. 여러분 지금 손에 났다 하더라도 뭐 10% 이내가 아닌가요? 10% 이상인가요? 삼성전자 보합이군요. 참 안 좋은데 버티고 있군요. 대단합니다. 네. 바닥까지 확인했죠? 좋지는 않아요. 새로운 저점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보합으로 끝났지만 새로운 저점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싶어집니다. 딱 저점이 거의 일치했죠. 78,400원 오늘 78,400원 아유 일치했네. 일치했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내일 돌아서야지. 마이너스 되면 신저점 내잖아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줄줄이 있고요. 내일 좀 보겠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내일 보고 이야기할게요. 네, 제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HMM 3.53% 하락했나요? 얘는 깨진 다음에 얘기할게요. 깨진 다음에. 워낙 불사조 같은 종목이라서 제가 감히 HMM을 평할 수는 없어요. 참 이렇게 좋은 주식을 이거 어떻게 제가 이야기해요. 2,000원짜리가 5만원까지 25배 2,500배 떴는데 이제 지금 거의 15% 하락한 종목이죠. 2,500배 뜨고 15% 하락한 종목. 하락했다고 말하기도 뭐한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좀 대롱대롱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요거 네. 지금 이동평균선 봐서는 좀 불안하고요. 추세대선 요거 이제 깨는지 안 깨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등할지 안 할지 봐야죠. 이때 이후로 제가 틀렸기 때문에요. 이때는 끝난 거 아니겠니? 그랬더니 끝나는 척 하다가 다시 되살아났잖아요. 제가 감히 평할 수 없는 종목이거든요. 대단한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4만원께로 내려가나요? 42,200원. 오늘 장중에 41,500원까지 갔죠? 이게 어쨌건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4만원 향해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요거 뭐야, OBV도 지금 안 좋고요. 소나 MH도 안 좋고 거래량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5일선 11선 계속 가면 저항선 밖으로 쭉 빠지고 있잖아요. 전형적인 안 좋은 주식이죠. 역별 상태 주식은 쳐다보면 안 되죠. 주가가 21선 위에 있는 종목에서 놀아야 되죠. 그리고 21선이 상승하고 있어야 되고요. 21선이 상승하고 있고 이 종목이 21선 위에 있어야 되고 090 아모레퍼시픽 밀렸나요? 이때 바닥이 23만 7천원 오늘 23만 7,500원 다행이네요. 직선소 좀 안 깨서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종목은 그 2배 떴죠? 2배 뜨고 100% 뜨고 지금 20% 하락했잖아요. 여기서 바닥을 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빠지고. 현대건설 볼까요? 오늘 건설주가 보합 정도 아니었나요? 이 정도면 선방했습니다. 네. 불안하긴 하네요.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 정도면요 거의 고점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건설 가지고 그냥 손해봤어요 하는 사람은 바보죠. 이날 샀다는 얘기인데 이날 사지 않았다 그러면 뭐 빠진 것도 없잖아요. 제가 가장 좋은 주식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이제 뭉쳤다가 좀 밀린 거는 뭐 좋지는 않죠.
하여간 지금 주식이요,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신용 걸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사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제가 종목까지 찝어주진 모르겠으나 시장이 살아갈 때는 살아간다고 이야기할게요. 그 차트를 떠나서 제가 그래도 한때 20년 가까이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감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2021년도 시장에는 아직 다 적응 못했어요. 적응 못한 건 고점쯤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이게 2021년도 세계 탑 10 선진국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제가 적응하고 있잖아요. 제가 활동했던 시절 1987년도 증권업계 들어갔죠. 87년도 주가지수가 100포인트에서부터 또 옛날 얘기 하네요. 이게 나이 먹으면 자꾸 옛날 얘기 라떼 이야기는 하는데 87년도가 나오지도 않네요. 예. 이 97년도네요. 이건 뭐야? 87년도 이때 제가 뭐 지금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지겨울 수도 있겠는데 왜 이때요? 87년도 제가 이때 입사했어요. 500포인트 막 돌파할 때 6.29 선언 나고 6월달에 6.29 선언 났잖아요. 6월 항쟁. 그게 87년도 6월달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6월 항쟁, 뭐 이한열 열사. 네, 그때 제가 원서 들고 막 다니고 하던 시절이에요. 군복 입고. 최루탄 맞으면서 군복 입고 다녔으니 조금 불안했죠. 근데 어쨌건 네. 이때 막 500포인트 돌파하던 시절이에요. 이때 대한민국 1인당 GDP가 4,000불 할 때입니다. 4,000불. 88 올림픽 때가 이제 5,000불 때도 시절이었죠. 게다가 96년도, 7년도 요때인가요? 96년도 YS가 이제 OECD 가입하려고 1만 불, 10,000불 만들겠다고 막 설치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이제 8,000불, 9,000불 가던 시절이죠. 수출이 잘 돼서 8,000불, 9,000불 된 게 아니고요. 원화 가치를 막 높였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달러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한국이 10,000불 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화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수출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수출이 안 돼 버리다 보니 돈이 바닥이 나 버린 거죠. 그 결론은 YS는 꼴통, 경제도 모르고 밑에 있는 참모들은 그냥 시다발이 예스맨들만 있던 거죠. 아마 김만재가 그때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김만재 미워하지 않습니다. 뭐 그랬다는 얘기죠. YS가 잿더리 집어던지 안 맞으려면 말 잘 들어야 됐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외환위기 때죠. 뭐 이때 왜 하죠? 저는 이때 이제 했죠. 87년도가 4,000불 할 때고요. 제가 한 2006년도까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10,000불 조금 넘어갈 때였죠. 20,000불이 안 됐을 때예요. 이때 증권업계 20년간 있었는데 올라갔다 폭락하고 올라갔다 폭락하고 올라갔다 폭락하고 이걸 맛본 사람 아니겠어요? 올라갈 무렵에 또 국민은행에 있을 때는 2,000포인트 올라갔다가 1,000포인트까지 폭락하는 거 국민은행에 있을 때 이걸 또 봤잖아요. 뭐 폭락만 봤어요. 근데 이 시장에 적응하려니까 적응되겠어요. 40,000불 대한민국 시장에 제가 이제 적응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하다가 하셨죠? 현대건설 하다 그랬나요? GS건설? 네. 어쨌건 안 빠지잖아요. 아까 제가 폭락, 올라가면 폭락, 올라가면 폭락 했는데 지금 시장은 안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40,000불 선진국 주식시장 패턴인 것 같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저도 패러다임을. 네, 4,000불에서부터 시작해서 15,000불 때까지 있었는데 40,000불 시대에 적응을 하는 것이죠.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DL건설인가요? 이 정도면은 참 이거 저점까지 온 애들 많네요. 이것도 보니까 단기 바닥을
반전형 해머 같은데요. 도라는 쓸 것 같아요. 내일 팔아야죠. 이 정도면. 네. 이때 저점까지 온 것 같아요. 이때 저점이 34,050원, 34,250원. 네, 저점 거의 온 것 같아요. 좋지는 않습니다. 쭉 밀리고 좋지는 않죠. 반등시 팔아야죠.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안 좋네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다시 말해요. 이거 8,000원 넘어서기 전까지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괜히 마음고생 아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려고 마음먹으면 잘 갈 주식이라고 판단돼요. 내년부터는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자꾸 안 좋아질 주식으로는 보여요. 네. HMM처럼 올라갈 건 같아요. 그래서 몇몇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 제2의 HMM 하고 한때 바람도 잡고 했잖아요. 내년에는 좋아질 걸로 판단돼요. 근데 미리 사지 말자고요. 언제 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8,000원 넘어선 다음에 매수하자고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그래요. 항상 주식은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확인하고. 더 올라갈 주식, 10,000원 이상 올라갈 주식인데 8,000원 확인하고 사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상승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게요 3개월 정도 상투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이 상투는요, 이 거리랑은요 최소 진짜 3개월. 예, 요거요, 요 가격 32,000원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이게 최소 3개월입니다. 6월 초니까 9월 초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는 그 상투예요. 미리 사가지고 여기서 깔짝깔짝 할 때 괜히 10주라도 갖고 있으면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 스릴을 느껴보고 싶으시면 뭐 10주라도 사보시고 하십시오. 현대제철 드디어 추락하는군요. 안 좋습니다. 아주 하락 돌파 개까지 발생해서 빠지네. 6만원까지 올라가주길 기대했는데 가지 못합니다. 철강주가 그냥 무너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증가해서 거 봐서는 내일 반등은 나올 수 있겠어요. 전반적인 모양새가. 네. 얘도 반전형 해머 모양이라서. 근데 이 정도겠죠. 51,000원, 52,000원 요 사이겠죠. 요 사이. 요 11선, 21선까지 돌파하긴 어렵지 않겠어요?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습니다. LG화학 볼게요. 뭐 큰 의미는 없죠? 네, 큰 의미도 없고요. 얘 봐서는 더 밀릴 것 같기도 하고, LG화학이 근데 LG화학 밀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밀리겠어요? 앞으로 뭐 상승 가능성은 여러 개 있고, 지금 SK이노베이션하고 뭐가 잘 됐으면 좀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었는데, 근데 전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매수할 존재가 없어요. 왜 안 올라가니? 주식은 사야 올라가는 거예요. 사야. 아무리 좋아도 누가 안 사면, 네, 안 사면 안 올라가요. 매수할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요? 지금 다우지수도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기관요? 펀드요? 글쎄 지금 이런 시장에 펀드 자금 들어올까요? 8월 월초 장세? 월초 장세면 하루 이틀은 가길 수는 있겠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매수 단가까지 올라가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믿을 건 연기금인데 연기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수 존재가 없어요. 작년과 같은 유동성 장세 개인이 동학개미요? 개인이 벌떼처럼 돌아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 다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주식만 잔뜩 가지고 있어요. 주식만 잔뜩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 대기 매도 세력들이에요. 대기 매도 세력들. 사겠다는 것보다 올라오면 팔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가 사줘요?
또 이야기했지만 그 재난지원금 하나 기대했었는데 저 꼴통들이 저러고 앉았잖아요. 빨리빨리 나눠주지. 지들 돈도 아니면서 왜 생색 올려고 한마디 한마디씩. 하여간 군대도 안 간 것들이. 예. 전혀 경제 발전에 도움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국가 발전에 도움도 안 되고. 삼성 SDI 충분히 역할 다 했죠. 이 정도면 조금 이제 이탈 기미가 보인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한 달 가까운 5일선, 11선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이제 이탈해가지고 21선까지 왔다는 얘기는 나 이제 좀 쉴래. 얘 쉰다 한들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쵸? 이 정도면 삼성 SDI 사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얘들 결국 이 가격에 보면 요게 요 장대 음선 같아요. 요거 항상 하락할 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두고두고 이게 저항선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락할 때 긴 장대 음선 같은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 언젠간 이게 저항선 되겠구나. 이제 차트 보면서 그런 것 좀 이해가시죠? 이거는 불멸의 진리예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건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 뭐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그건 안 변할 것 같습니다. 셀티리온이에요.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 뭉쳤다가 올려주네요. 양선 긴 장대 음선인데 그걸 치고 올라가주는 힘이네요. 셀트리온 대량 거래량까지 쳐주고요. 나쁘지 않죠? 요 공매도 세력을 지금 치고 올라간 거죠? 좋아 보이는데요. 61선까지 치고 올라가지고 있고요. 대량 거래 MECD 소나도 좀 핑크빛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OVV도 좀 오늘 플러스 나면서 장대 거래량. 일단은 한 곱이 넘긴 것 같습니다. 모비스예요. 기아는 올라갔는데 왜 모비스는 이런가요? 누가 보면 빨간 선이라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이 안 좋네요.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내려오나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인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반등했다가 또 밀리네요. 21선 저항 받고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뭐 좋지 않습니다. 네, 이때 모양이 얼마나 좋았어요. 왜 못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조르륵 밀려버리네요. 두고두고 아깝습니다. 이 종목은. 네. 지금은요 안 좋아요. 21선 꺾어서 내려가고 있고요. 21선 밑에 있고요. 역배열 상태잖아요. 사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항상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사야 되겠죠. 올라가고 주가가 21선 위에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꺾이고 내려가는데 주가가 21선 밑에 있으면 이때는 안 좋은 거죠. 이때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 소형주 같으면 이제 11선 가지고 따지는 거고 대형주는 21선 가지고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SK 안 좋은데 얘도 반전형 해머인가요? 단기 바닥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다 모양이 비슷비슷해요. 내일 돌아서지 않으면 주가지가 3200 간다고 봐야죠. 돌았으면 다시 한번 3300 언저리 한번 또 가는 거고. 근데 아까 보면 3200 한 70 정도 같아요. 11선 21선 언저리. 거래량이 안 좋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했고요. 삼성전기요. 아까 했는데 또 나왔군요.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떨어졌네요. 뭐 다 비슷하네요. 이 직점 저점까지 깼어요. 안 좋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확인해 줄 줄 알았더니 그냥 밀려버리네요. 뭉쳤는데 밀려버리네.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올라간 거 다 까먹을 수 있겠네요. 네. 안 좋습니다. 땅콩 올라갔다가 그대로 밀려버렸네요. 항공 물류 물려가지고 좋게 봤는데, 지금 인천공항이 지금 세계에서 빅3 되는 물류로는 세계 빅3고요. 승객은 세계 빅5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수출용품 주로 대한항공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쁠 텐데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대한항공이 미우나 고우나 항공 물류, 항공 수출에 그래도 선구자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카카오. 네, 요것도 이게 저항선이죠. 이 대량 거래량 때 긴장 때 음선이잖아요. 밀린다고 봐야죠. 좀 밀려야겠죠. 거래량이 대량 거래 터지니까 살짝 반등을 하겠군요. 16만 원 가까이. 의미 없습니다. 쭉 봤고요. 그 통신 3인방 3개 보고 SK텔레콤 뭐 의미는 없죠. 오늘 뭐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냥 뭉쳐 있어요. 얘도 뭐 이때 사지 않았으면 뭐 손해나 하신 분은 없는 것 같고, 뭉쳐 있으니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판단은 뭉쳤으니 여기서는 뭐 조만간에 결정은 나겠죠. 근데 거래량도 제가 보기엔 뭐 나름대로 썩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소나는 왜 고개를 들었을까요? MAC도 살짝 고개 들고 있나요? 네. 좀 더 추이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물량을 좀 줄여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판단 보류. KT 얘는 왜 뜨나요? 뭐 삼부토건처럼 정치 관련주는 아니겠죠. 뭐 KT 가지고 누가 뭐 정치하진 않겠죠. 근데 왜 뜨는지는 모르겠으나 괜찮네요. 제일 뚫더라고. 뭐 고점 가까이까지 왔네 얘는. 네. 게다가 뭐 나름대로 정별 상태까지 있고 5일선 11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참 신기한 종목입니다. 거래량도 오늘 좋네요. 얘만. 제 핸드폰 KT입니다. 우리 집 무선 인터넷도 KT고요. 네. 다 KT예요. LG 플러스 그도 버티고 있는데 의미는 없지만 1% 밀렸군요. 뭐 무겁긴 한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난 상태죠. 뭉쳐 있죠. 이 정도면 조만간에 뭔가 해도 판단이 나오겠죠. 근데 SK텔레콤이라든가 KT가 썩 나쁘지 않은 거 봐서는 무겁긴 하나 얘도 아직까지는 뭐 판단 보류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났거든요. 중간에 제가 또 의미 없는 또 쓸데없는 소리 좀 몇 개 했네요. 혹시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S오일 한번 볼게요. S오일이 또 어떻게 됐는지. 철강주 빠지면서 같이 빠졌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무너지나요? 안 좋습니다. 며칠 안 봤더니 그냥 추세를 깨버렸군요. 네, 계속 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PNF 차트죠? PNF 차트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봉 차트로 볼게요. 이 위에 뭉쳐 있는데 이거를 지금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좋은 건 아니죠. 이거 이제 3봉형 4봉형 같이 이게 고점 치고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고점 치고 내려가 있고,
네크라인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많이 수반됐죠? 내일 정도로도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팔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선 깼으니까 되돌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 10만원 가까이 되돌림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물량을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철강지도 밀리고 석유화학 제품도 같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선 깬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거 아닙니다. 되돌림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확인 사살이에요. 그때 못 팔면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달 반 이상 지금 10만원 위에서 머물렀잖아요. 이 물량대가 대기 매도 세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네, 돌아서는 게 상승을 위한 상승이 아니라 되돌림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그만할게요. 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또 들어오면서 비 맞고 또 들어왔어요. 우산 안 갖고 자꾸 나가게 되는데요. 나갈 때는 날씨가 좋아서 나는데 그 오후 들면서 소낙비가 좀 내리는 것 같아요. 그 지역별로 또 오는 게 또 달라요.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오는 데는 많이 오고 안 오는 데가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산 꼭 지참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